실제로 은퇴 준비를 잘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자, 우리나라에 실제로 노후에 은퇴 준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노후에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제가 보니까 노후에 은퇴 준비를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누구냐? 대략 제가 보기에 한 몇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누구냐?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건 지방에 살고 있건 관계없이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은 다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월급에서 떼어갔죠. 하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라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가입시킨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30년간 공무원 연금을 불입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노후가 다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에 노후 보내신 분들 보십시오. 돈이 많으신 분 중에서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지만 통장에 100억 있고 1000억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과연 노후에 행복할까? 라고 보시면 다 돈 걱정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투자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주가가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부동산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런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 누구예요? 공무원, 교사. 한 달에 최소한 2, 300만 원, 많게는 한 4, 500만 원 이상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분들. 이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셨던 분들이 이제 공무원 연금 수령자와 동일한 대열에 합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해에 몇십만 명씩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공무원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공무원 맞벌이 하신 분들, 교사 맞벌이 하신 분들 언급을 받는지 아세요? 교사 맞벌이 하셨는데 뭐 평교사도 있지만 뭐 교장, 교감까지 하셨다. 그러면 인당 350, 400이에요. 그러면 부부 맞벌이로 하셨다. 그러면 거의 한 7, 800입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계시는 국민연금 이제 준비하신 분들 누구냐? 1988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직장에서 내 월급에서 꾸준하게 국민연금 납부하신 분들, 그러면서 직장을 이직하거나 뭐 이러면서 다 뭐 중간에 뭐 빼먹고 뭐 날려먹고 이러지 않고 꾸준하게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해오셨던 분들. 자,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분들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30년, 3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냥 월 200이에요. 많이 받으신 분들은 월 250이 넘어가요. 그죠? 이분들이 만약에 맞벌이 하셨다. 그러면 부부 합산 국민연금으로 500만 원이 가능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베이비붐 세대에 하나에 100만 명씩 태어났고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대부분 다 꾸준하게 하셨을 테니까 한 뭐 1년에 한 10만 명, 20만 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은퇴를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뭘 느껴요? 아, 노후에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노후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들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에 그 자녀들은 모두 다 연금을 준비합니다. 왜냐면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지 연금 받아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느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많아야 하는 건가요? 돈 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은퇴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있으면 사실 노후에 큰 걱정은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게 무제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수분처럼 매일 돈이 쏟아진다면 걱정이 없겠죠. 근데 어쨌든 돈이란 건 제한이 있어요. 한 달에 연금을 받아도 뭐 한 달에 연금을 5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맨날 돈 쓰겠어요? 돈 쓰는 게 즐거울까요? 몇 번 잠깐은 즐거워요. 그렇죠? 근데 계속 쓰고만 있으면 이제 불안하고 재미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보람되고 값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후에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돈도 중요하고 뭐 연금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면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어디 가서 뭐 경비원을 한다든가 뭐 그냥 일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법니다. 그죠? 네. 자, 200만 원 버는 게 얼마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몰입해 왔어요.
200만 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월 200만 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현금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별거 아니고 그냥 조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금액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200만 원의 가치를 금융자산으로 환산해 보면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웬만하면 노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뭐 일자리가 없는데요. 뭐 소득 벌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좋다. 소득이 없어도 좋다. 대신에 그러면 뭐 하시냐? 사회에 봉사하시거나 재능 기부하시거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봉사활동 하시라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 자, 그러면 아니 봉사활동 하면 이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나가서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 누구를 위해서 사회가 기부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노후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노후에 사회 봉사활동을 하느라 보람되고 뭐 인생도 재미있으시겠죠? 근데 그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고 봉사를 하면서 돈 쓸 시간이 줄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퇴직을 했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지 갈 데가 없어. 그죠?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돈 쓸 시간이에요.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돈, 나가서 밥을 하나 먹어도 돈, 나가서 무슨 친구를 만나도 돈. 그죠? 젊을 때는 돈을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나면 이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전부 다 돈 쓰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죠? 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사회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줄어요. 이게 노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보람도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돈 쓸 시간도 줄이면서 오히려 노후에 더 풍성한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노후의 핵심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거다. 할 일이 없다? 공부하세요. 공부. 요즘 이제 아이들이 줄면서 초등학교가 점점 폐교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 그 폐교들이 다시 학교로 부활합니다.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그 자리에 노인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죠? 왜?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하십시오. 공부도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상위 1%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후 준비 상위 1%. 한 달에 통장에 얼마가 쌓여있는 사람일까요? 월 연금 얼마가 받는 사람일까요? 이런 거 궁금하시죠? 사실 그냥 말씀드리자면 노후의 상위 1% 정도 되려면 한 달에 연금으로 월 1,000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월 1,000만 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노후에 진짜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상위 1%는 월 1,000만 원의 연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토탈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노후에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노후 준비 1% 들어간다. 아시겠죠? 결국은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자꾸 돈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상위 1%가 되려면 내가 한 달에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될까?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상위 1%일까? 뭐 이런 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서 나는 자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상위 10%, 상위 30% 나는 하위에 들어가네.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밀리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상위 1% 들어가겠죠? 자, 이분이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00억 때문에 100억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요. 그 다음에 그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집을 샀어. 다주택자야. 다주택자 요즘 행복해요? 잠을 못 자요. 정부에서 계속 세금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시가격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면서 사는 거야. 돈이 수백억이 있고 재산이 수십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고민하고 있어? 아유, 이제 이게 재산세 올라가면 재산세만 무슨 뭐 한 달에 뭐 몇백, 몇천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또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젊을 때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내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죠? 네. 투자를 했어. 내가 한 몇 억을 투자했어. 그죠? 갑자기 뭐 주가가 올라가지고 몇 천만 원이 벌어졌어. 좋죠?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이란에서 전쟁을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몇 억이 날라가. 편해 안 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에이 떨어지니까 팔아버렸어. 다시 또 올라. 그럼 좋아 안 좋아? 에이 또 안 팔지 말걸.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 돈이 많아도 스트레스, 적어도 스트레스. 아시겠죠? 투자를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 아시겠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 보니까 노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후에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정한 돈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그 연금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 1%다. 예를 들면 저는 목표 세웠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을 합쳐가지고 월 1,000만 원 연금 받는 게 목표입니다. 저 연금 박사이기도 하고 연금 준비를 벌써 20년간 해왔는데 저도 일하고 저희 집사람도 일하고 있고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다 준비하고 있고 개인연금 다 준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65세부터 1인당 500씩만 받자. 그럼 곱하기 2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65세부터 부부 합산 월 1,000만 원 연금 나온다. 나는 사실 집이 없어. 걱정이 되겠어요? 집이 없으면 에어비앤비에서 자면 돼. 에어비앤비에서. 그렇죠? 네. 자, 근데 월 1,000만 원 연금 받는데 뭐가 고민이냐. 그리고 이 월 1,000만 원이 10년간 나오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하겠죠. 이제 점점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 지나면 이 1,000만 원 안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월 1,000만 원 연금을 모두 다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 종신연금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없이 노후의 준비 1%,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후에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내가 삶의 패턴을 거기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거기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신다면, 내가 노후에 얼마의 소득이, 생활비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종신연금 플랜을 딱 맞춰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가 되시든 간에 노후 준비 상위 1%다. 통장에 100억, 통장에 1,000억 있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차라리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50대 이후 의외로 파산을 부르는 소비 습관이 있을까요? 노후에 파산하고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저소득층이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노후에 파산하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저소득층은 파산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씀씀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도 다 지급하고 있고요. 노후에 기초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서 아주 여유로운 삶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삶은 다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어요.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파산이 더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누가 심각하냐? 결국은 뭐냐면 나의 삶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사람들, 급격히 추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대기업 임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누구야? 내가 지금은 대기업 부장이고 대기업 임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좀 밖에 나가면 좀 알아봐 주고, 근데 나 어디 그래도 말이야, 내가 서울 자가 50대 대기업 김부장이야.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 김상무예요?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나마 부장은 60세까지 가지만 임원은 길어야 2년이야. 임원이 말 그대로 임시 직원 아닙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죠? 잘리면 끝이에요. 뭐까지 댕강 날아가면 끝인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기업 다닐 때, 부장일 때, 임원일 때 어떻게 했어? 법인카드 쓰잖아요. 통신비 지원되죠. 밥값 지원되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학비도 지원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대기업 다닐 때는 기름을 써도 어차피 법인카드로 넣는 거니까 그냥 펑펑 넣고 엑셀도 쫙 밟고 그냥 시원하게, 그럼 맛있는 거 있으면 야 비싸게 먹어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댕강 날아가가지고 그냥 일반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야? 어제까지는 그래도 말이야, 내가 우리 회장님 모시던 또 김전무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대기업 임원이야. 근데 내 형태는 뒷방 늙은인 거지. 그죠? 근데 뒷방 늙은이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대기업 임원인 척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퇴직을 했으면 차를 바꿔야지. 퇴직하기 전까지 임원이었을 때 에쿠스 탔으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소나타로 바꾸셔야죠. 내가 언제까지 임원이야. 기름값도 아끼고, 응?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야 돼. 전에는 골프도 매주 쳤어. 근데 지금도 골프 매주 쳐야 되니까 그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법인카드로 쳤죠. 회사 비용 쳤죠. 지금은 누구 돈으로 쳐야 돼? 내 돈으로 쳐야 돼. KDP 누구 돈으로 줘야 돼? 내 돈으로 쳐야 돼, 사실. 아시겠어요? 전부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폼 잡는 거야, 폼 잡고. 그 폼을 오래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망가져요. 아시겠죠? 물론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폼 잡을만 하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었어 라는 생각에 퇴직 이후에도 그 폼을 계속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돼요. 그게 결국 뭐죠? 깎아먹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을 벌어서 썼지만 지금은 퇴직 이후에는 자산을 깎아먹는 겁니다. 점점 깎아먹는 순간 점점 자산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결국
파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빚으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강남에 집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야. 왜냐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집을 그냥 대출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제 명심하십시오. 내가 평생 대기업 임원이 아니다. 나는 원래 자연인이었고 언젠가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내가 어차피 지금까지 30년간은 대기업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였지만 거기를 퇴직했다면 나는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초보예요. 그러면 신입사원이라는 생각하고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셔야죠. 그래야지 내 인생 이막에 또 다른 파산이 없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0, 60대는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죠. 과거에 꾸준하게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자산을 형성해 왔어요. 지금 부동산은 가지고 계신 거 뭐 사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형성해 온 거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따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묶여있는 자산이에요. 돈이 묶여있어요. 그걸 빼쓸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뭐 화장실 까먹고 내일은 냉장고 뜯어먹고 그 다음날은 주방 뜯어먹고 이러면 됩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이라는 것이 딱 묶여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매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일 때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벌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퇴직해가지고 소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 근데 갖고 있는 건 집밖에, 부동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깎아 먹어야죠. 근데 얘를 깎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자산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월세를 주고 거기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월세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라면 결국은 나는 부동산은 있지만 지갑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엔. 아시겠죠? 노후에 가장 힘 있는 할아버지 누구다? 50억짜리 강남 집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갑에 오늘 점심을 사줄 수 있는 현금이 있는 할아버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후의 힘은 비싼 자산에서, 수많은 자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힘은 지갑에 얼마가 있느냐, 캐시플로우가, 이것이 힘이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연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연금으로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들고만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강남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어렵게 살아. 좀, 그 집 파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못 팔아. 왜? 아까워서. 또 뭐 자식 줘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쥐고 살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에 부동산을 들고 갈 수 있어. 그러면 끝까지 쉬어, 그냥. 근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못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평생에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리스크도 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국가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버는 족족 부동산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부 다 돈이 묶여버립니다. 자, 우리 현재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순환한다는 얘기는 돈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에다 묶어버려요. 좀 돈을 버는 족족 그냥 곳간에 채워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장에는 경제에 돈이 돌겠습니까? 안 돌죠. 경제가 마비가 돼요. 아시겠죠? 경제가 마비가 되면 결국 여러분이 가진 집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현금 자산으로 바꾸어서, 연금 자산으로 바꿔서 잘 써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꼭 명심하시고 부동산 웬만하면 이제 뭐 국가에서 뭐 대통령이 팔으라고 하는데 그거 다 떠나서 팔라고 해야 팔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팔 때가 됐어요. 팔아서 쓸 때가 됐어요. 남이 팔라고 해서 팔기 전에 그냥 팔아서 또 집 사. 그러지 말고 이제 팔아서 연금으로 바꿔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된다. 계란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돼요. 근데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병아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삶에서 희망 가지고 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란 후라이로 끝나시겠습니까? 주식, 부동산에 묶이지 않는 상위 1%의 노후 준비법은 무엇일까요?
두 마디 세 마디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연금이죠. 사실 저는 제가 연금 전문가라서 연금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진짜 연금이 중요해. 뭐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후에 내가 주식 부동산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 좋으세요? 자, 주식이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주식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열어봤더니 돈이 이렇게 불어있네? 좋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닫아.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식 관심 많으시겠지만 주식 맨날 보지 않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차라리 맨날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고 팔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냐면 맨날 보는데 안 사고 안 팔 수가 없어요. 아니,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하루에 10% 폭락하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는 이제 망해 가는데.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가 못 버티고 팝니다. 팔았더니 또 올라가. 그때 어떻게 돼? 또 내 괜히 팔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샀더니 또 떨어져. 그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사도 걱정, 안 사도 걱정, 가지고 있어도 걱정, 팔아도 걱정. 아시겠어요? 이런 매일 거의 매일 매시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서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주가가 오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관심 없이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끊임없이 수십 년간 올라왔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매일같이 부동산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오늘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오늘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다 부동산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내 집이겠거니 하면서 그 집에 30년간 그냥 눌러 사신 분들이 돈 번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 노후에 주식, 부동산 가지고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후에 투자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노후의 목적이 뭐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다 일찍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으려면 주식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연금하십시오. 연금.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연금이 나온다? 걱정 없어요. 주식이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떻고 부동산이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때? 나는 500만 원씩 평생 받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세상 시름 잊고 사시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다. 그게 진짜 상위 1%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지금 들으신 분들 뭐 긴가민가 하시겠죠? 나중에 연금 박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상위 1%로 아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1억을 넣으면 수익 5천만 원을 내는 상품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사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목돈이라고 하게 되면 뭐 수십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부터 몇억 원까지 내가 그동안 모아온 돈들이 좀 있잖아요. 수익도 났고 이런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 노후 자금으로 만들 것인가가 되게 고민 중이신 거예요. 저희 센터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연금으로 바꿔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사실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1억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씩 까지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벌 때는 좋지만 손실 나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좀 연금으로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연금 상품 중에 일시납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납 연금이 뭐냐? 매달 돈을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매달 내시는 거를 월 적립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목돈을 한 번에 내고 그리고 일정 기간 거치했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일시납 연금이라고 해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맡기는 일시납 연금 중에서 나는 바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오늘 1억 맡기고 다음 달부터 달라,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즉시 연금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즉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맡기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맡기고 나서 바로 받으니까 돈이 불어나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바로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잔액에 대한 일부 이자 정도만 드릴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내가 투자를 해도 내가 오늘 1억 원 투자를 했는데 친구한테 1억 원 투자했어요. 야, 내가 오늘 1억 너한테 투자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 나한테
수익 줘. 그러면 친구가 줄 수 있겠어요? 아니, 나한테 투자를 했으면 조금 한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좀 기간을 줘야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려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돈 빌려주고 다음 달 다시 갚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고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들은 있으나 사실 연금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 대신에 내가 1억 목돈을 맡기고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뭐 1억을 맡기면 연단리로 5%씩 꾸준하게 늘려드려서 쌓인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이런 연금들은 이미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출시된 연금이 뭐가 있냐면 달러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환율도 오르고 이러면서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고환율 시대가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뭐 1,400원, 1,500원 가면은 환율이 좀 높은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 1,400원, 1,500원 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기축통화 내가 사는 이 시간 동안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뭔가인가를 봤을 때 그때 달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달러로 바꿔서 뭐 한 1억 정도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한 6만 8천 불, 6만 9천 불 나옵니다. 그 정도를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일시불로 일시납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10년 동안 이자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쭉 쌓아서 10년 후에 그 달러 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자율로 따져도 거의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맡기면 10년 후에 1억 5천 되거든요. 그럼 매년 500만 원씩 이자가 10년간 붙는다는 거예요. 연단리로 5%가 확정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률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1억 원을 넣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연금액을 맡기는 금액은 1억을 예시를 드린 거고요. 사실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뭐 꼭 무제한 아니지만 뭐 정말 10억, 20억, 30억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 통장에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그대로 가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원화가 있다. 그럼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바꿔서 가입시켜드리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1억을 맡기면 10년 후에 1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럼 1억 5천을 내가 일시불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이 1억 5천 되면 5천만 원의 수익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수익이 적지 않은 수익이 붙어가지고 이걸 내가 찾는 순간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금을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 과세하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일시납 연금보험, 그렇죠? 일반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국가에서 1인당 1억까지 가입하는 것은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연금이 이미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도가 없을 수 있겠지만 나는 사실 뭐 따로 지금까지 일시납 연금을 가입한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1억 한도가 있거든요. 그 1억 한도를 활용해서 1억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그대로 5천만 원 수익을 내가 받아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후 준비하시는데 저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근데 1억을 맡겨서 10년 후에 1억 5천 받으면 물론 수익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확정된다면 사실 적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니멈 5천 정도예요. 여기서 조금씩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후에 받게 되는 그 수익률은 가입 시점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의 구조가 사실상 미국의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채권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0년간의 딱 만기가 있는 것이고 만기가 지나면 일정한 만기 이자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년만 기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채권은 안전한 상품입니까? 위험한 상품입니까? 만기까지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합니다. 이 채권은 되게 특이해서 내가 10년 동안 가입하여 있는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면 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거꾸로 금리가 떨어지면 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5년 만에 돈을 찾고 싶어. 근데 그때 만약에 하필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었다. 가입한 시점보다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5년 만에 찾았는데 그때 마치 금리가 가입한 시점보다 떨어져서 내 채권 가격이 올라 있다면 중간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수익까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간에 금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는 10년을 묵혀둘 거다. 그럼 10년 후에 만약
만기의 원금과 이자, 그죠? 네, 1억에 5천만 원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고 나는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시불로 안 찾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정적인 연금 받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 찾을 때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목돈 갖고 있어봐야 피곤해요. 10년 후에 예를 들면 내가 1억 맡겨가지고 1억 5천 찾았어. 찾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또 고민해야 돼. 1억 5천 찾았는데 뭐 어디 할 데 없나, 또 그때 보니까 은행 금리는 또 낮고 또 주식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누가 또 빌려달라고 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 마침 그 10년 차에 내가 무슨 뭐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든가 뭘 사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를 지원해 줘야한다든가 그럼 필요하시다면 일시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두 개 중에서 고르실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1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금으로 타든 연금으로 타든 비과세를 처음부터 조건을 정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일시금으로 10년 후에 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무조건 종신연금으로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확정하신다면, 목적이 확정된다면 이때 이 조건으로 가입하면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무제한.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10만 불을 하든 100만 불을 하든 1000만 불을 가입하든 관계없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평생 돌아가는 그날까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중간에 절대로 찾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일시불로 찾겠다거나 뭐 인출하겠다거나 해지하겠다거나 이런 조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 돈은 그냥 달러 자산에 묶어뒀다가 10년 이후에 혹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연금으로 평생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목적이 확실하면 내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좀 불분명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가게 됩니다. 물론 연금은 애매모호해도 1억까지는 비과세를 해드려요. 하지만 확실하다면 무제한 비과세도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상품인가요? 자,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10년까지는 기다리기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연금이란 게 그래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오늘 맡겨서 10년 이내에 뭐 3년, 4년, 5년, 6년 이때 연금 받고 싶다. 자, 이렇게 되면 거치 기간, 맡기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러면 사실 좋은 연금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와가지고 내가 오늘 맡길 테니까 1, 2년 후부터 받게 해달라. 그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마땅한 상품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사실 일반 가입자에게 도움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혹시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목돈 뭐 5천만 원, 1억 정도를 내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통장에 몇천만 원씩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통장에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금리가 낮은 형태의 그런 예금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뺐으셔라. 그걸 먼저 뺐쓰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나는 연금들 10년을 채우면 완벽하게 확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이거를 9년만 채우면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9년 만에 해지를 해가지고 세금도 내야 하고 수익도 적은 이런 상품이라면 차라리 다른 자산으로 1, 2년 더 버틴 이후에 10년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뭐 10년 비과세 조건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든 겁니다. 국가가 사람들이 하도 중간에 뺐으니까 이게 돈이 쌓일만 하면 빼가고 쌓일만 하면 빼가고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해요? 항상 뭘 투자를 하든 돈을 모으든 장기적으로 모아라. 그래야 돈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들에 대해서 딱 10년이라는 기본 조건을 대부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10년 이내에 뭔가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0년을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10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지하는 시점에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손실을 덜 볼 거나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10년만 기다릴 수 있으면 1인당 1억, 현재 환율로 대략 한 6만 8천 불, 6만 9천 불 이내에서 가입하신다면
가입 금액 기준으로 뭘 하든 10년만 기다리면 중간에 빼든 뭘 하든 어쨌든 10년 이후에만 찾으신다면 1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을 가입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생각인데 뭐 연금으로만 받을 생각이다. 종신연금으로. 이렇다면 중간에 인출하시면 안 되고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조건은 국가는 비과세는 보험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주는 겁니다. 국가는 어떻게 정해놨냐? 중간에 빼지 말고 중간에 해지하지 말고 무조건 종신연금으로만 받으세요. 이 조건 하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 조건만 지키신다면 이게 뭐 달러 연금이든 무슨 연금이든 관계없이 무제한 가입금액 관계없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연금들 가입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중도에 인출하거나 좀 빼쓰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이 가입하는 보험사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입한 상품이 비과세 조건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다 보니까 잘못 가입되어 있는 연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10년을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지만 나는 그래도 10년 절대 기다릴 수 없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달러연금의 특징을 보니까 달러연금이 가입할 때부터 생활자금형으로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10년까지 묻어두면서 10년간 매달 이자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원금을 찾거나 혹은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그 구조가 가능한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기다리기 힘들다. 그 10년 내에도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활자금형으로 선택하시면 10년 동안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율이 가입 시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매년 3.5%의 이자를 주는 예금 있어요? 없죠. 네. 그리고 일반 예금은 3.5% 이자를 주지도 않지만 이자 주면서 이자 소득세 뗍니다. 하지만 이 생활자금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10년만 유지하시고 10년간 이자를 받으신다면 3.5% 가까운 이자를 받으시면서 1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묻어두기가 조금 불안합니다. 50대 이후 현금을 굴리고 싶은데 투자와 저축 중 어느 게 나을까요? 은행에 돈이 묻어두기가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 돈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 그죠? 그럼 언제까지 불안할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돈을 갖고 있으면 죽는 그날까지 불안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은행에 가자니 의자가 낮고 투자하자니 손실이 두렵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고민하다 사는 거예요. 맨날 고민해. 지금 하는 50대에 하는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한다? 죽는 그날까지 한다. 아시겠어요? 그 고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어요. 50대가 저축을 할까 투자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50대가 무슨 저축이고 50대가 무슨 투자야. 50대는 연금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애 다 컸잖아요. 이제 집도 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인생에서 많은 과제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남은 과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 노후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 고민해 보셔야죠. 지금 저축할까 투자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 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야지. 그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해? 저축과 투자를 하면 노후에 또 고민한다니까. 저축을 하면 금리가 낮아서 고민,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까봐 고민. 그거를 죽는 그날까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젊을 때 직장생활 하면서 저축과 투자 고민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매달 회사에서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큰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날려도 괜찮고 또 벌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자가 좀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 받았으니까 저축 투자가 좀 문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인생 이막도 마찬가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저축 투자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만 들고 있어 보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고민만 하다 가요.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내 인생이 망가지거든. 젊을 때는 소득이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망가져도 문제가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안 그렇다니까. 결국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됐다면 내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마지막 숙제, 내 노후의 연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의 연금을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월 300만 원도 좋고 월 500만 원도 좋고 내가 평생 월급 얼마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걸 완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돈 가지고 저축하든 투자하든 남은 돈이 금리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손실이 발생하든 수익이 발생하든 내가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0대 이후에 돈이 있는데 현금을 굴리는데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이 충분하게 준비돼 있으면 그런 고민하세요. 하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저축이고 투자하고 자시고 공부하고 고민하지 마라. 사실 그거 해봐야 답도 없고 결국은 그거 하다가 연금도 없으면 결국은 투자한 돈도 불안하게 매일같이 일비하면서 날리게 된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00, 월 500만 원 평생 월급은 세팅해두고 들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한 몇천만 원 몇 억이 있다. 이거를 연금으로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야. 이걸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연금을 받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5, 60대의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정상적인 질문. 아직도 5, 60대에 내가 뭐 어떻게든 불려야 됩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아직 죄송합니다만 철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노후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인생이 좀 뭔가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 60, 70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으면 연금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노후에 연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다가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고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을 썼더니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년 넘기 전이죠. 책의 출판사 사장님하고 싸웠어. 이 500만 원 너무 크다. 500만 원씩 벌기도 힘든데 500만 원 마련은 어떻게 하냐 노후에.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살아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더라.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쓰고 사신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뭐냐면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 경기, 대도시에서 두 부부가 산다라고 했을 때 노후에 얼마 들어갈까요?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요즘 다 굴리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굴리는 순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유지비, 뭐 수리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따져보면 이게 연간 몇백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안 바꿔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0세에 은퇴해서 80세, 90세까지 사는 동안 차 몇 번 바꿀까요? 60세에 퇴직해서 산 차를 죽는 그날까지 안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차 바꾸는 주기가 뭐 5년, 10년이면 한 번씩은 바꿉니다. 여러분 노후에 최소 차를 2번 이상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할부금, 돈도 들어가겠죠. 차 한 대만 갖고 있어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집에 사시니까 관리비 들어가죠? 요즘 뭐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한 달에 2, 30만 원씩 나옵니다. 그죠? 또 요즘에 공시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세 내셔야 되죠. 그것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연간으로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집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인테리어도 바꾸죠. 벽지도 발라야지. 뭐 세기도 하지. 이런 거 하면 그냥 집을 유지하는 비용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각종 세금과 보험료,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어느 가정에서나 기본으로 산다 한 달에 150, 20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비예요. 그 다음에 식비. 이제 부부가 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식비 됩니까? 요즘? 안 돼요. 마트 한 번 가면 2, 3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외식 안 하고 집에서만 산다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하고 그러면 그냥 150, 200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3, 40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골에서 내가 농사지어가 채소 키워서 먹고 살고 쌀은 옆 동네에서 그냥 농사지은 거 받아다 먹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 대도시에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에 못해도 300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게 최소 생활비야. 최소 생활비. 300만 원 가지고 외식도 힘들고 여행도 힘들어요. 문화생활도 힘들어. 건강관리도 힘들어.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400, 5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 달에 월 500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만드는 것, 이거 서울, 경기, 대도시에 살면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 기본.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의 4가지 체계가 있거든요. 요 4층 탑을 제대로만 쌓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이 방송 보시는 누구나 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찾아보고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관심 가지고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월 4, 500 정도의 연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 네 가지 탑을 하나씩 잘 쌓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 가지를 골고루 준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은 일단 꾸준하게 납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국민연금에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더 내라 덜 내라가 아니라 의무 납부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고 있고 나중에 65세부터 얼마를 받는지부터 확인해 보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내 국민연금 65세부터 얼마 받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국민연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 전화해보면 또 알려줘요. 지금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늘어나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거든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그냥 통화 한번 해봐라 그냥. 아시겠죠? 뭐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센터 전화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전화 한 통을 평생을 안 해. 평생을. 내 연금, 내 재산이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이 굴러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금이 뭐 500만 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국민연금공단과 잘 상담하시면 없던 연금 100만 원, 200만 원이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여러분 직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내 퇴직금이 얼마가 쌓여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만 체크해봐라. 그래서 퇴직금을 열심히 쌓으면 얼마쯤 되겠지라는 목표는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퇴직금을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서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내가 퇴직금이 얼마 운용되는지 알고 있죠. 다만 퇴직금 운용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펀드에다가 꾸준하게 묻어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다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은퇴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해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적 연금이 조금 부족하고 퇴직금도 많이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1층, 2층이 좀 부족해. 자, 이런 분들은 결국 3층 연금, 개인연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 IRP 같이 납입할 때 세금 환급받는 거, 연말정산할 때 이게 있고요. 연금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시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는 돈을 낼 때 세금을 환급해줘요. 연금보험은 돈을 낼 때 환급해주지는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그죠? 각각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짜셔도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연봉이 높아가지고 연말에 세금 환급받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지만 내가 집에서 살림하느라 다른 소득이 없어.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가입해봐야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연말정산 받을 것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좋죠. 요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연금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에 얼마 넣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씩만 두 상품에다가 꾸준하게 한 20년간 불입한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개인연금도 축적을 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해서 사실 웬만하면 다 3, 400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마지막에 주택연금,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예요. 그죠? 70세에 가입하게 되면 시세 1억당 월 30만원 주택연금 받습니다. 내 집값이 5억이다? 150만원 평생 받아요. 서울시 평균 집값이 10억이에요. 그 집으로 주택연금 70세에 가입하면 월 300만원씩 평생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우리 집은 얼마 안 돼. 3, 4억밖에 안 돼. 그래도 누구나 다 100만원 이상의 주택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월 1000 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해서 웬만큼 중산층 가정에서는 꾸준하게만 준비하신다면 월 500만 원 연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외벌이 기준이에요. 외벌이 기준.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게 되면 사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월 700, 월 1000 정도의 연금은 사실 웬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너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정, 국민연금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국민연금 부어오신 분들, 그다음에 퇴직금 어디 안 까먹고 잘 쌓아오신 분들, 그다음 개인연금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집 한 4, 5억짜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평범하게 살지만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아시겠죠? 평범하게 사는데 연금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누구나 월 500 가능합니다. 연금을 준비하면서 쉽게 놓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금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일반 투자는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연금을 준비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실수하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뭐냐, 마라톤을 뛰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100m 달리기는 딱 그 100m를 뛰는 동안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단거리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힘이 남아있으면 잘못 뛴 거야. 그런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42.195km를 뛰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장거리를 뛰는 데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죽어라 전력 질주해. 이 연금도 해보고 저 연금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고 방법도 바꿔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쳐요.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중간에 빼먹고 깨먹고 뭐 날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투자에서 그렇듯이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준비해놓고 잊어버리면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어떤 펀드를 사야 됩니까? 어떻게 상품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연금 투자, 연금 준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있다. 네 글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글자. 자동이체. 아시겠어요? 연금은 자동이체하는 거예요. 자동이체되지 않은 연금은 연금이 아니에요. 다 중간에 세요. 아시겠죠? 국민연금 자동이체로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퇴직연금 자동으로 회사가 싸줍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도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매달 무슨 30만 원, 50만 원씩 ETF를 사고 투자하고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이거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지쳐서 쓰러져요. 아시겠죠? 그냥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자동이체. 한 달에 25일 날 월급 들어오면 그냥 월급에서 자동이체 돼서 연금에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간 꾸준하게 했더니 돈이 쌓여있고 불안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다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자동이체. 아시겠어요? 요 네 글자에 내 인생을 맡겨라. 내 노후를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노후는 잘 준비될 겁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1인당 34만 9,700원씩 연간 거의 4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몇만 명이냐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현재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34만 9,700원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감액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분들이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사실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시지만 웬만하면 지방 살면 다 받고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이 없다 그래. 아무리 봐도 너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님 그럼 재산이 없으시니까 기초연금 받으세요? 그랬더니 기초연금 못 받는데. 못 받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많으신 거예요.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분의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리냐? 기준이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을 주는 거니까 밑에 70%를 드리기 위해서 그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 정하는 기준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인가? 네, 대략 좀 그 정도. 그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고요. 부부가 같이 사신 분들은 월 39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고 그걸 넘어가시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이 단독 가구, 부부 가구가 있어서 그 기준 이하이면 받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소득도 있지만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어떻게 평가하냐? 이 모든 자산들
재산들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산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일정한 기준 이하로 들어오면 기초연금이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초과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은 초과돼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재산이 줄어가지고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받아요. 근데 내가 받았는데 갑자기 내 주식 자산이 불어가지고 또 자산이 늘었어. 또 못 받아. 아시겠죠?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기준이 되지만 또 탈락할 수도 있고 다시 또 합격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니까 기초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득을 다 번다. 아시겠죠? 그럼 국가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냐? 라고 궁금해 하시죠? 자,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셔야 돼요. 사인. 기초연금 신청서. 그 신청서에 뭘 사인하는 거냐? 당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조회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셔야 돼요. 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국가가 알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신청 못 하는 거예요. 국가는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다 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조회해서 평가해가지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못 받는 경우에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어쨌든 평가하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냐? 10억에서 시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공시가격에서 주거공제 좀 빼주고요. 그 남은 금액, 부채 빼주고 남은 금액에 4%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 이런 게 공식이 있어. 복잡해.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옆집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 받아. 나는 옆집보다 못 사는데 기초연금 못 받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그대로 재산이 있는 걸로 평가해요. 그런데 부동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 집이지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보통 한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 자산은 7억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금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부동산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평가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산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현금이나 캐시플로우는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게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금액을 다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감액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평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이라든가 소득을 다 평가해서 기초연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1차로 선정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에 합격이 됐어. 그럼 합격이니까 이제는 기초연금 다 받겠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합격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지만 사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뭐 좋은 학과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학과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에 합격은 되셨습니다. 그럼 나는 내 재산이나 소득이 하위 70%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평가해서 들어온 거야. 합격을 한 거야. 합격을. 자,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에 합격되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좀 높으신 분들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이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50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51만 원, 52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복지가 중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금 더 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가입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감액을 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연금도 국가가 약간의 복지제도 혜택을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도 복지제도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조금씩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진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4, 5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초연금 절반 깎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받냐? 합격은 됐지만 34만 9,700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 한 17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깎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국민연금에 감액된 이후에 또 감액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부부 감액입니다. 혼자 받으시는 경우에는 내가 34만 9,700원을 받기로 했다? 그걸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부다, 부부. 그럼 나도 34만 9,700원, 내 배우자도 34만 9,700원. 둘 다 받아야 되잖아요. 합격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비가 100만 원 필요한데 둘이 살면 200만 원 필요해? 그렇지는 않잖아. 어차피 한 집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2배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감액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초연금을 두 분 다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80%만 지급해라. 20%씩 깎아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4만 9,700원 받는 금액이 20%가 깎인 대략 한 28만 원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4만 9,700원에서 20% 깎인 28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4만 9,700원 받는 금액에서 20%를 깎아서 한 28만 원 정도 받고요. 배우자도 34만 9,700원에서 한 20% 깎인 2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각각 20%씩 깎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 감액 제도예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혼자 받는 사람보다는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2배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 20%씩 깎아서 지급해라.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아까 첫 번째 감액에서 깎였다, 그 깎인 금액에서 20%가 또 깎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부부가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잘 사는 집들은 그래. 돈이 좀 있는 집들은 어차피 이 집에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2배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엔겔계수라고 하나요? 식비 비중이 커져요. 식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기본적인 비중이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 있는 경우하고 둘이 사는 경우하고 2배로 들어요. 그죠? 네. 아니, 혼자 있으면 밥 한 그릇 먹고 둘이 먹으면 1.5그릇만 먹어? 그렇지 않잖아요. 둘이 있으면 이 2그릇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이 부부 감액 기준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부 감액을 점점 없애는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있는데 아직 개정 안 됐고요. 이렇게 개정이 될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세 번째 감액이 바로 뭐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게 뭐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추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나보다 조금 못 살아요. 그리고 나는 좀 잘 살아. 소득으로 평가해봤더니 옆집 할아버지는 380만 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나와. 그죠? 근데 나는 400만 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가 옆집 할아버지보다 한 20만 원 더 잘 살죠? 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 집보다 잘 사는 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39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옆집 할아버지는 395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합격이야. 나는 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탈락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현재로선 내가 옆집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 살아. 그런데 옆집은 기초연금 받고 나는 기초연금 못 받아요. 기초연금 얼마 받아? 34만 9,700원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옆집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의 간발의 차이로 합격되는 바람에 34만 9,700원 받는 겁니다. 그럼 옆집 할아버지는 380 더하기 34만 원 해가지고 거의 4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기초연금 탈락이야. 그러니까 그냥 400만 원이야. 그러면 옆집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합격되는 바람에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연금 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옆집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잖아요. 하지만 395만 원이 커트라인 할아버지가 380만 원으로 합격이 됐어. 자, 이 할아버지에게 기초연금 얼마 준지 아십니까? 맥스 15만 원 줍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이 합격은 되지만 이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얼마 받냐? 10% 받습니다. 10%. 34,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초연금 받음으로써 옆집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커트라인까지의 차액만 지급하는 제도. 이게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34만 9,700원을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깎이죠. 부부가 받으면 또 깎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간발의 차이로 당첨됐다? 그러면 결국은 3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초연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간신히 노력해서 재산 줄여가지고 기초연금 맞춰놔 봐야
3만 원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또 기초연금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실 충분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늦었잖아요. 1988년 이후에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노후가 되니까 연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8년 이전에 직장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의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분들의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불입해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못해도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기본적인 노후가 이제 점점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꾸자. 이게 기초연금의 이제 점점 개선 방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40, 50대다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을 때쯤 되면 기초연금은 거의 대부분 진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만 받게 되는 제도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기초연금 받을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기초연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초연금 못 받을 만큼 자산을 불리자. 아시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보통 한 잡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에 들어가서 연금을 준비할 때, 연금 소득을 준비할 때는 하나의 연금만으로 내 노후가 다 준비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상 하나의 연금만으로 노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본 3층 연금에다가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제도를 기본 제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를 잘 준비하라고 국가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네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이 4층 탑을 잘 쌓아가야지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부족한 것이고 네 개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뭐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금 받으면서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어떤 나오는 연금도 있고 안 나오는 연금도 있고 이 연금 받으면 저 연금 못 받고 한도도 걸려져 있고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탑을 쌓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각각 준비하면서 각각 상담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열심히 해봐야 저기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제가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 다 전국민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그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직은 뭐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장담컨대 평생에 한 번은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될 겁니다. 네, 장담컨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유리하다. 늦게 오면 답이 없다. 아시겠죠? 암에 걸리면 초기에 와서 수술하는 게 좋은 것이지 말기에 오면 집에 가서 그냥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전화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내 연금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